저희 집회에서 지난 한 주간이 있었던 주간 사항 보고를 국본의 민중흥 사무총장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중흥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주간 정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내용 중에 위크트리 인터넷 신문에 따르면 3월 6일 포천 승진과학과훈련장 인근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들이 사격 전날인 5일 폭탄 투하 지점 좌표를 비행 임무 계획 장비에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입력된 좌표가 군인 아파트 4개 동이었으며 좌표가 입력되면 잠시만요. 좌표가 입력되면 비행 임무 계획 장비는 해당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는데 당초 사격 목표 지점인 승진과학과 훈련장의 고도는 609m, 즉 2000pt였으며 좌표 5 입력으로 고도가 152m, 500여 피트로 낮게 나왔으며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따라 이 고도를 다시 2000피트로 수정 입력했다고 합니다. 이 수정 작업이 결과적으로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다음날 실사격에서 폭탄은 더 높은 고도에서 떨어져 멀리 날아가면서 군인 아파트로부터 약 2km 떨어진 지점에 낙하했으며 만약 고도를 2000피트에서 수정하지 않았다면 군인 아파트 4개 동을 직접 강타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포천 승진과학과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합동 화력훈련이 진행됐으며 이 훈련에는 공군 전투기 13대가 5개 편조를 구성해 참가했습니다. 오폭 사고를 내는 K-16 전투기 2대는 훈련에 참가한 5개 편조 중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해당 전투기들은 오전 9시 19분쯤 군산기지를 이륙해 9시 45분에 대기 지점에 진입하였습니다. 10시 4분에 1, 2번기가 동시에 각 4발씩 총 4발의 MK-82 일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때 투하된 폭탄들은 본래 목표였던 사격장 내 표적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모두 낙탄돼 민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군은 지난 3월 10일 이영수 국무참총장의 사과문과 함께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고도 수정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폭 사고의 문제점은 실사격 훈련 중인데 좌표 입력 오류라고 하지만 군인 아파트 4개 동을 폭탄 투하 지점으로 하였는데도 공군의 어느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고 조종사는 폭탄 투하 지점을 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전투기가 8km 이상 훈련장을 이탈했는데도 관제사 등의 경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국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려는 군 내부에 암약하는 종북 세력의 공작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폭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4분 군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이 사실을 최초 보고받은 것이 10시 24분 그리고 합참의장에 보고는 10시 40분 최악의 오폭사고가 났는데도 합참의장 보고까지 약 36분 합참의장은 사고를 모르는 채 한미연합사령과
훈련 관련 행사까지 마쳤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에서 보고받은 것은 사고 난 지 1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만약 북한이 남침하였거나 북한의 장사장포 등으로 공격했다고 하면 36분과 1시간 이상이면 전방의 국군은 전멸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쑥대밭이 되었으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참모총장까지 약 5분 이내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10분 이내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보고도 야전군 보고와 보안부대 보고 등 2중 3중으로 보고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국군의 기강회의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되면 군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야 원로 10인, 지금이 개헌적기, 그리고 이재명을 설득해야 이렇게 원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원로들인지 아니면 북한을 위하는 원로들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토론회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이번 시기를 놓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정대철, 그리고 이낙연, 정운찬, 김진표, 강원택, 정세균, 박병석, 김황식, 김종인, 이들이 참여했으며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를 하였는지, 이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가 원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단백 세력은 이들을 대한민국 국가 원로라고 세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3월 14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주의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관위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네 번째, 3월 13일 0시부터 헌법재판소 상공의 비행금지, 즉 드론 포함한 비행체에 대한 비행금지를 이들은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3월 13일 0시부터 오는 19일 11시 50분까지 7일간 헌법재판소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국토부는 추가로 오는 31일까지 비행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 3월 30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현재 갤럽의 여론조사, 윤석열 탄핵 찬성이 58%, 탄핵 반대가 30%, 국민의힘 지지는 36%,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40%입니다. 갤럽 조사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58%, 반대 의견이 30%. 자, 이것은 말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 선거 전에 여론조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이 저만의 의견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윤석열 비상계엄령에 대한 선관위 99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관위 99명 문제는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이 칼럼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조선일보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99명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이 문제는 가짜뉴스입니다. 즉 주한미군 사령부와 주일미군 사령부, 그 다음에 미 국방부가 이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선관위 99명 문제가 결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윤석열 지지에 대한 결집을 더욱더 공고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과 그 다음에 거짓 뉴스라는 이러한 프레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계엄령 선관위 99명 가짜뉴스, 희망회로 기대심리에 따른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부정선거를 희화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은 거짓과 음모론이라는 대국민 메시지 및 국민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결국 이게 지난번에 KBS 이영대 PD의 추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들, 전반적인 언론 내용들을 보면요, 이 부정선거가,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이 부정선거가 거짓이다 말이야, 가짜뉴스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그 매도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들은 이번에 윤석열 탄압과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보수 개멸의 심리전을 그동안 저들은 치밀하게 전겨왔습니다.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근거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윤석열은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성조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계속 가까이 했습니다. 태극기를 다 같이 연호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보수파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이렇게 다 여론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은 보수파, 그 다음에 애국파다, 이렇게 그 심리전에 의해서 윤석열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떤 문제가 그동안 있었냐면요, 김건희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사실은 이런 것은 팩트입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다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뭐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의 전국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결국은 김건희의 디올백,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가가지고 명품 쇼핑 등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전개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은 말입니다,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정말 국가가 망하는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전략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난 추석 때 영화원이나 공원에서 아기를 안고서 추석 인사를 하지 않고 개를 안고서 추석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적인 보편 타당한 판단입니까? 아니죠. 인구가 절벽이고 국가가 많은 상황 속에서 고아원이나 영화관 가가지고 아기를 안거나 고아를 안고서, 국민 여러분, 인구가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이 매우 위중합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아기를 낳읍시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소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 개를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까지 않고서 밑에다 쫙 깔고서 많은 국민들이 말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의대 2,000명 증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윤석열이가 보수파하면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함으로써 바로 많은 의료인들을 다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저들이 이공계를 가야 됩니다. 이공계 가야 되는데 의대 2,000명 지원하면서 카이스트 서울대 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국내에서 휴학을 하거나 또는 우수한 수재들이 서울공대나 카이스트를 가지 않고 전부 다 의대로 갔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공계 과학기술이 망가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망가지면 결국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되고 부국강병을 이뤘던 것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금호공급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살렸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겁니다. 이공계를 죽여버리고 과학기술을 다 망가뜨리고 R&D 예산도 전부 다 삭감시켰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 서비스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다 붕괴시켰습니다. 저는 의료 서비스가 무너진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작년 현충일날 작년 5.16 혁명일이죠. 5.16 혁명일날 바로 육군산학교 많은 그 졸업생들이 같이 5.16 혁명 기념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 분이 발이 꼬여가지고 내려오면서 다치셨고 그 머리 다친 그분을 모시고서 강남성모병원을 갔었습니다. 응급실에 1시간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례가 와서 물어보니까 머리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지금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산부인과 뺑뺑이 소아과 뺑뺑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 일방적 증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찬양하고 윤만세를 외치는 많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장들, 정말 국가가 어디로 가지 모르고서 무조건 윤만세를 외쳤던 시민단체장들이 그때 당시에 의대 2,000명을 전부 다 찬성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의대 2,000명 증원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이 망가졌고 의료 서비스도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더구나 정말 살인물질 접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요, 의료계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의 중대사 정책을 갖다가 집행하고 발표하려면 사전에 기본적으로 요약을 줍니다. 요약을 줘서 요약 발주를 통해서 관련 기관에, 그리고 그 요약 보고서를 갖고서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다 와라, 우리가 토론을 하자, 세미나를 하자, 우리가 의대 2,000명 증원했는데 여기다 문제점 없느냐, 같이 세미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장 월급 200만원, 병장 월급 200만원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허린 부사관과 조업 직원들이 많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까 K16 오폭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다 연사살상입니다. 가실 분은 가십시오. 일어서서 하실 분은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냐면은 북한 고래한방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최우진 지사를 얘기했듯이 자기는 복귀하면 개헌에 전념하겠다. 그 개헌은 뭐냐? 바로 5.18 헌법 광주 내각제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이가 5.18 헌법 수동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의 눈과 귀를 막고 싶으면 일어나서 가세요. 우리는
민족기혁명 국민노동부 국본입니다. 2016년, 2017년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날 한결같이 우리는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모르신 분들이 무조건 윤석열 만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하나만 보내도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 조사도 실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따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갈 테니까 저랑 얘기합시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무조건 주장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팩트와 논리와 진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세요. 무조건 이재명대를 말이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과 문재인과 한동훈가 모두 한 통속 같은 편입니다. 부정선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아닙니다. 부정선거는요 대한민국 척합니다. 바로 부정선거 이 문제를 가지고서도 끝까지 물건을 흐르지 않고 최후 진술해서 비겁하게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청와대 공헌하는 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한강이죠. 세계 10대 경제도구로 만든 바로 그 청와대를 공헌화시킨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공헌화 지지하시죠? 가십시오. 나라가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가두리 집회 전광훈 가두리 집회, 저 소년복 가두리 집회, 결국은 마지막 가는 길은 바로 북한 고려한 방지입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십시오. 5.18 민주화입니까? 5.18 헌법 수정 지지하시죠? 그럼 가십시오. 가세요. 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이따가 차분하게 얘기를 하세요. 차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틀리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견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 의견이 진실이 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18 헌법 수록을 지지하시잖아요. 가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막았으니까 한 번도 안 막았어요. 뭐가 일방적으로 해요? 뭐가 일방적으로 하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들, 내 의견과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증거와 진실과 논리로 얘기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정확하게 지금 북한 고려한 방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올라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씀은 12월 3일날 비상계엄령을 하고 12월 4일날 새벽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2월 18일날 권선동이가 이재명을 쫓아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개헌합시다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했다가 결국은 내란으로 몰려가지고 결국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그 탄핵 소추를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개헌을 합시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서로 다 짜고 친 고심입니다. 윤석열 개헌령 선관위 99명은 가짜뉴스입니다. 희망의 흐름을 돌려서 기대심리를 통한 지지층 결속과 부정선거를 희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은 거짓과 음모론으로 대국민 메시지 및 국민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관위 99명 팩트를 얘기해보세요. 선관위 99명 어디 갔어요? 여기에 선관위 99명 다 거기에 부정선거 단체,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시민단체장, 그 다음에 교수 및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북한 고려원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외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개헌 반대,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 세력 척결, 잠시의 수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가두리 집회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결국 저들은 지금 계속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자기와 의견이 틀리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현재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종북 좌익세력들은 이들은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북한 고려원무제로 가기 위해서 대국민 사기 영화를 상영 중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현수막에 대고서도 이 북한 고려원방제 대국민 사기극 영화 상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말입니다.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이 영화를 어디서 상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현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윤석열 지키기, 윤석열 지키지 가두리 집회가 여기서 열리고 있죠.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지키기, 윤석열 지키자 가두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개헌을 지난서부터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 전환기를 내세워서 5.18 헌법, 그 다음에 5.18 정신, 그 다음에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가두리 집회, 이 앞에 가두리 집회도요, 이제 헌법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결국은 여기는 개헌 집회로 바뀔 것입니다. 개헌 집회로. 보십시오. 개헌 집회로 가는 순간에 대한민국 망합니다. 5.18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1981년 대법원 판결이 뭡니까? 5.18은 김대중이란 내란 폭동이라고 대법원에서 선고했습니다. 그 내란 폭동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올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18을 헌법 수록하자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문재인, 한동훈, 대한민국 정책 다 합니다. 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누가 했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김무성, 유승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보수파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다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다 한통속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 백신 다 한통속입니다. 의대 2,000명 다 똑같아요. 한통속이에요. 그 다음에 청와대 공문화 다 한통속이에요. 병자활과 이해만을 위한 대한민국 군의체 다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빤다고 나가 뒤져라 이놈들아.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5.18을 헌법에도 저는 자료 갖다가 물고 빨고 지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진실을 외치는 분들이 현재 많지 않지만 앞으로 보십시오. 이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몰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실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금을 긋겠습니다. 뭐냐? 하루빨리 깨어나십시오. 윤석열 지지, 윤석열 지키기, 그 집회, 가두 집회에서 하루빨리 넘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길이 아닙니다. 5.18 폭동, 김대중이 한 내란 폭동이란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란 폭동을 헌법에 넣자는 세력들 누굽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문재인, 한동훈 정치 세력 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비상계엄령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재명 좋아하지 않고 이재명은 간첩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잡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불이 났으니까 불을 먼저 끕시다. 불이 왜 났는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한통속 같은 편인데 우리가 불 끈 다음에 불이 왜 나는지는 그때 가서 알아보자. 이건 아니더라고요. 다 한통속 같은 편. 초록은 동색이고요. 정말 다 같은 대한민국 망치는 세력들입니다. 자, 마지막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선생님께서 계속 한숨 쉬고 계세요. 저 기둥 언제 할 거야? 저 기둥을 도대체. 난 참. 아니 색깔이나 빨간색이 있던가 왜 저기 연두색? 저 새싹. 나 색깔이 연두색.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부정선거 세력 척결하자. 지금은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부정선거 세력 척결하자. 부정선거 세력 척결하자. 부정선거 세력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한동훈, 윤석열, 선관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다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자유민체제 수호하자. 자유민체제 수호하자. 자유민체제 수호하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